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 선생님입니다. 원장님이 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세화여고는 사실 제가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학교여서 그 어느 학교보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애들 이번에 중간고사 그다음 그 이후에 기말고사 기간에 조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수학 시험을 다시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 자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짧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문학의 그 대단원인 시, 소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수필 이렇게 4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생각하시기에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작으니까 예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뭐를 출제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하고 다르게 출제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혹시 아이들 프린트 본 적 있으세요? 시험 기간에 수능에 나왔던 문학 중에서 시문학과 관련된 걸 2개 정도 지문을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의인법, 이와 관련된 프린트를 좀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말고사는 사실 그 시험 범위 자체로는 굉장히 쉬운 시험 범위였습니다. 범위도 다른 학교의 반도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화여고는 늘 배신을 하잖아요. 시험 범위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과서도 굉장히 쉽거든요. 천재 박교과서 얼마나 쉽냐면 세화 남고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1학년 교과서 중에 가장 어려운 교과서가 신사고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사고의 그 교과 양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배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시험 범위가 우리 학교는 내용도 쉬운데 시험 범위도 무지 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시험 문제가 쉽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세화여고는 사실 다른 과목들은 시험 범위가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도 많고 수학도 무지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비해서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으니까 쉽게 출제되지 않느냐는 기대를 하지만 매년 출제되는 걸 보면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배신을 하지 않고 또 제 예상대로 어렵게 내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고사 혹시 아이들 어떤 범위였는지 기억은 하세요? 1학기 중간고사는 현대 문법하고 수필 이런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 경향은요. 시험 경향은 첫 번째 범위가 작습니다. 시험 범위는 적다라는 거. 시험 범위는 매우 적은 양. 그에 반해 난이도는 어떻다? 난이도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화여고 내신이 무조건 어렵게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단원의 핵심 출제 요소, 그 다음에 이 단원의 목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출제는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보통 한 70% 정도는 흔히 말하는 자습서, 교사용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70%는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좀 평이한 문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말씀드린 이게 30%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서술형이라든가 또는 외부 지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난도를 갖다가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났고 또 하나 우리 세화여고는 무조건 한 작품이 나오면 예를 들면 두근두근 내 인생이 나왔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외부 지문 하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종탑 아래에서라는 소설과 연계되는 걔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면서 전후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관계된 장말을 낸다든가 무조건 1대1의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신 반도 있고 안 주신 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려웠다고 아이들로부터 이야기 들었고요. 또 하나 그 프린트 중에 표현상의 특징이란 프린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내용이 쉬웠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시하고 연계해서 좀 어렵게 내신 게 지난번 기말고사의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 이번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상, 대비라고 한번 써보겠는데
이번에도 시험 범위는 제 예상과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가시리, 뭐 진달래꽃, 상춘곡, 뭐 춘향전 여기에다 더불어서 훈민정음이 나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훈민정음을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1학기와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는 매우 적어요. 시험 범위는 당연히 이유 아시죠? 세와 요거는 4시간 중에 1시간을 논술이라는 수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어가 4시간인데 우리 세와 요거는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양이 적을 수밖에 없긴 한데 첫 번째, 시험 범위는 저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진도 나가는 것도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계약하고 물어봤는데 나간 게 없다고 하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가시리 정도 나가는 선생님들이 천천히 나갈 것 같다. 1학기와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난이도는 매우 높을 거로 예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번 중간고사를 어렵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혹시 아이들 방학 동안에 고전 시간 수업 좀 시키셨어요? 상춘곡이란 작품 들어보셨죠, 어머니들? 이게 우리 세화여고 이번 중간고사 메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화여고는 무조건 외부 지문이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번 시험 범위 상춘곡 또 예를 들어서 가시리와 연계된 작품이 당연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 가시리라는 작품은 이별의 정안이라고 해요. 어머니들 들어보셨을까? 아버님도 계시는데 가시리 가시고 나남 버리고 가시리고 이별의 노래인데 이런 이별의 노래와 관계된 작품들이 함께 출제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춘곡은 그에 반해 어떤 작품이냐면 이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사대부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담양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연을 즐기면서 자신의 만족을 하고 사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는 자연 친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원의 길잡이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낸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연 친화가 뭐야? 이별의 정안이 뭐야? 이거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시에 나오는 정서, 주제 면에서 어떤 유사한 작품들을 연계해서 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1학기 시험을 보니까 우리 세화여고의 특징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 한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때 아이들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못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시는데 1학기 중간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건축 관련 서적을 읽으시고 그 서적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내셨어요. 근데 애들한테 시험 보면서 이건 선생님이 찍을 수 있던 게 아니야 얘들아 미안 이랬더니 자기네들도 인정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찍겠어요 그랬어요. 그 농담처럼 제가 말하기를 선생님 책상에 혹시 어떤 모르는 책, 남 모르는 책 있으면 나한테 힌트를 줘라. 내가 그거 읽고 힌트 줄게 이랬더니 애들이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선생님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못 읽지만 세화 요고 선생님들은 사실 외부 지문과 연결하는 거 매우 좋아하세요. 그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건데 이 상춘곡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전 시가와 연계하실 것 같진 않아요. 고전 시가뿐만 아니라 현대 시에도 자연 친화적인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비는 저는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염려되는 작품이 뭐냐면 춘향전. 너무 많이 하는 작품이죠. 근데 춘향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제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 소설인데 이게 판소리가 있어요. 판소리를 예를 들어 외부 지문으로 내고 그와의 어떤 차이점, 비교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제 나름대로 예상하는 세화 요고 예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와 더불어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어떤 파트냐면요 훈민정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는 게 이게 지금 시간은 좀 있어서 낼 것 같긴 한데 이게 선생님들이 천천히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확실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훈민정음인데 이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훈민정음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얘와 얘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상춘국이 중세 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져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확실한 부분은 여기까지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되게 적어요, 어머니들. 똑같아요. 2학기 기말고사랑 거의 같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아들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세와 여고는요, 예전부터 선생님들이 교과서 어느 부분도 허투루 두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구석탱이에 해설 쬐끄맣게 있거든요. 그거를 문제로 내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어머니들의 자제분이나 따님들이나 주변에 세와 여고를 다니는 학생들 보면 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를 출제했을 경우 세와 여고는 한마디로 100점 폭탄이 쏟아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원외고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대원외고가 그때 국어가 130명이 100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박이죠. 근데 저도 제가 가르친 애들 28인가? 그때 제가 지금 10년, 그러니까 학원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 가르친 학교가 세와 여고랑 대원외고였거든요. 전 저희 애들이 되게 잘 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의 100이었으니까. 근데 한 개 틀린 애가 전교 1등. 그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면 전교 1등 한 명이 1등으로 들어간 애가 한 개 틀린 거예요. 근데 걔는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이것까지 가르칠 수는 없었으니까 이랬는데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쉬웠냐면 쉬웠던 게 아니에요. 어려웠는데 100점 130인가 128인가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세와 여고도 충분히 문제를 일반고에 준해서 낸다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와 여고는 절대 100점을 안 주세요. 좀 얄미워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학생이 이제 워낙 잘하던 친구긴 한데 그 친구를 계속 100을 받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완벽한 100이 아니라 99. 근데 걔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중간고사도 기말과 마찬가지 그 기조를 유지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본문 학습. 본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수업 방향이 첫 번째 저는 수업 진행 방향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본문 학습을 무지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본문 학습이라는 게 그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물론 당연히 가르치지만 세와 여고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늘 가르치면서 이 부분들이 참 신기하다. 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말 하지 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세와 여고는 좋은 점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같은 학년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본문 학습에다가 플러스를 할 건데 학교 선생님의 내용, 학교 쌤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 학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완전히 토 나올 정도야 할 정도로 100% 완벽하게 수업을 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한 70% 정도를 좀 덜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0%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본문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까지가 아마 4주, 그 다음 요거는 한 주, 그 다음 요거는 직보 때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 학습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문제풀이인데, 그 다음 문제풀이는 몇 시간 이제 과제로도 나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자습서, 교사용 문제. 요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학원 선생님들이 사실 어머니들 교사용 문제를 저희가 복사해서 프린트하는 거 불법이에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이거 아마 출판사들이 걸고 넘어지면 이 지역 선생님들 다 걸리실 거예요. 저는 자습서를 복사해 잘 주지는 않는데 약간 편집해 주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제 저는 문제를 다 타자를 쳐서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특이한 점 플러스. 저는 대치동 수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재박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들 작년 기출, 세와 여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문제 중에 너무 쉬운 문제 뺄 거예요. 세와 여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기출을 함께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와 여고 선생님들은요. 수능 기출을 무지 좋아하세요.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1학년들 수업을 부교재로 고3들 수능 기출 2학년 모의가 고사 갖고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과 관련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재현이 제가 만든 실전 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는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테스트. 매시간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좀 방법을 좀 바꿨어요. 첫 번째 오자마자 시험을 봅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통과 못한 학생들은 바로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이 끝나고 30분 정도 공부를 시킬 거예요. 저희 조교가 지금 오는 친구들이 의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큰 소리 할 수 있는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입회한 후에 30분 정도 공부하고 나서 2차로 그 다음 시험을 보고 통과한 친구들만 보낼 예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충곡은 완전히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현대어로 해석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느낌이지만 관동별곡의 일부분과도 연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 친구들만 보내고, 네 번째 또 말씀드릴 게 과제 검사 엄청 철저히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조교가사 걷어가서 두 번째 검사, 그 다음에 매시간 문자까지 이렇게 저희는 관리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늘 사후 관리. 어떤 거냐면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과제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질문해야 하지 않은데 사람인지라 애들이 할 게 워낙 많은지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열어놓고 있고, 제가 보통 늦게 자거든요. 애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한 서너 시쯤 자는데 그때까지 온 거는 무조건 문자. 그 다음 잠이 없어요. 보통 6시에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답해.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잠 안 자요 이래요. 잠을 좀 안 자는 편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축복이죠. 학원 선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 대답을 하고, 또 하나 직접 대면을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정해진 또 클리닉 시간이 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에 오면은 1대1로 아이가 부족한 점, 제대로 모르는 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풀이까지 해줄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세화 요거는 어머니들께, 아버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학교가 S자 들어간 학교들이 제일 자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세화고 세화 요거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선생님들을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성향, 예를 들면 지금 우리 1학년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은 엄청 꼼꼼하고 책을 되게 많이 보세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쪽이 나가니까. 근데 한 남자 선생님은 좀 약간 헐렁헐렁 하세요. 근데 헐렁헐렁하지만 그분은 또 필요한 문제가 뭔지를 딱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내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아이들이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지금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만점이라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